running in place. Y'all really testing my patience. Right before I blow up the spot, I had to get back to the.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낮부터 전국적으로 흐리고 포근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침에는 좀 추웠죠. 밤부터는 곳에 따라 또 비 소식이 있으니 안전 운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위기의 쌍용 자동차 소식인데요. 올해 무스의 후속이자 기대작인 J100 토레스의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다시금 최우선 인수 협상자인 에디슨 모터스와의 인수합병에 대해 상거래 채권단의 반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인즉슨 쌍용차의 회생 계획안에 명시된 회생 채권의 현금 변제율 1.75%가 낮은 것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새 인수자를 찾는 M&A 희망에 관련된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거래 채권단의 구성은 쌍용차로부터 부품 대급 등을 받지 못한 협력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전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 확보 방안과 경영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낮은 현금 변제율에 제동을 건 것인데요. 거기다 쌍용차 노조까지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쌍용차의 정상화는 앞이 보이질 않는 안개 속으로 파묻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네요. 이제 3, 4개월 뒤면 신차를 출시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파열음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겪는다면 올 7월경 토레스가 과연 출시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곧 있을 4월 1일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상거래채권단 주주의 일정 부분 동의를 얻어야 법원에서 인가가 나는데요. 지금으로선 자금 확보가 넉넉치 않은 에디슨 모터스에서 관계인 집회 연기 신청을 통해 벌은 시간 동안 대규모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조차도 에디슨 모터스 측에 추가 자금 확보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아 힘들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4월 1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에 대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추후 재매각 또는 파산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물론 법원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면 강제 인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거래 채권단과 노조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기란 쉽지 않아 강제 인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쌍용 자동차의 생산 규모는 9,000대 정도로 손익분기점 판매 대수인 1만 2천 대 이상을 위해선 7월 J100의 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번 4월 1일 관계인 집회에서 판결이 쌍용 자동차의 회생에 분수령이 될 듯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인수합병 과정이 7월 신차가 나온다 하여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주지 못함과 동시에 자금력이 없기에 신차에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넣기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다면 신차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또한 J100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U100과 픽업 모델까지 예상되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이들 역시 세상에 선보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신차난의 허덕이는 쌍용 자동차로서는 이런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일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J100의 위장막 테스트 차량을 바탕으로 크기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중형 SUV 산타페와 거의 유사한 사이즈로 예상이 되어서 큰 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중형 SUV 내의 가장 작은 사이즈인 QM6보다 경쟁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때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잠시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J100의 위장막 차량이 포착되어 대략적인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덩치가 그리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 라인 안에도 가득 차 보이는 느낌인데요. 상당한 크기 같이 느껴지는데 대략 봐도 산타페 크기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주차장의 사이즈를 통해 대략적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아파트 주차장을 보니 최근에 지어진 주차장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확장형은 아닌 일반형의 주차구역 같은데요. 우선 일반형이라면 길이는 현행이나 개정형 모두 5m로 이 사진상 리어 쪽의 주차 라인 끝쪽에 거의 맞닿아 있는 모습 같아 보이고요. 전면의 바퀴가 주차 가이드바에 딱 닿아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 정도의 공간이 남는다는 것인데 대략 25에서 30cm는 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의 길이가 5m라고 가정했을 때 J100의 전장은 대략 4700에서 4750mm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너비는 일반형에서 현행이 2.3m, 개정이 2.5m로 최근 지어진 아파트라면 이 주차장은 2.5m의 폭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진상 조수석 쪽은 꽤나 넓게 띄어져 있죠. 못해도 50cm 이상 공간이 남아 보이는데요. 그럼 반대편 운전석 쪽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공간이 많이 남아 보이질 않네요. 대략 15cm 정도 남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는데요.
그럼 2.5m 전폭이라 가정하에 제200의 전폭은 대략 1850에서 1900mm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타페의 전장이 4800mm, 전폭이 1900mm이죠. 그렇다면 육안으로 봐도 비슷해 보였던 산타페의 크기에 제200이 근사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로써 제200의 덩치는 같은 식구인 준준형 SUV 코란도보다는 크고 산타페에 근접한 중형 SUV 사이즈는 충분히 갖췄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전면에 헤드램프 쪽인데요.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헤드램프의 그래픽이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제200 컨셉트 티저 이미지에서의 헤드램프 모습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우선 가운데 동그란 형태의 램프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져 있죠. 그리고 심장박동을 형상화한 DRL 역시 라인이 티저 이미지의 모습과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두께 역시 상당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티저 이미지대로 이 부분에 안개등 역시 존재하는 듯 합니다. 휠하우스, 하우징 역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답게 블랙 플라스틱 몰딩으로 마감되어져 있죠. 그런데 현재 장착된 타이어와 휀더 사이의 공간이 많이 남아 보이죠. 아마도 더 큰 사이즈의 휠이 장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플래그 타입 아웃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가 상당히 큼지막하게 들어간 것도 확인되어집니다. 다만 컨셉트 티저 이미지에서는 이 부분이었지만 실제에서는 이 부분이 적용되어져 있네요. 그런데 A필러 컬러가 무광 크롬 느낌이죠. 티저 이미지에서 봤을 때는 다른 B필러, C필러처럼 블랙인 줄 알았는데요. 이 위장막 사진을 보고 나니 티저 이미지에서도 바디 컬러와는 약간 상이한 컬러 같긴 했습니다. 다만 B필러, C필러는 블랙 유광 하이그로시는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필러인데요. 티저 이미지에서는 유광 하이그로시 느낌이었는데 조금은 아쉽죠. 물론 아직 테스트 차량이기도 하고 상위 트림 실 양산차에서는 바뀔 수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라인을 보니 상당히 각지고 정직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은 식구인 렉스턴만 봐도 이 부분은 곡선의 둥그스러운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컨셉트 티저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었는데요. 루프라인 역시 티저 이미지와 동일하게 A필러 쪽은 좁고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느낌이 그대로이죠. 루프렉 역시 A필러와 동일한 느낌의 무광 크롬 소재이죠. 브릿지 형태는 아니네요. 그리고 니로처럼 C필러 가네시가 바디 컬러와 다른 무광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니로는 차체 바디에 덧대어진 디자인이었지만 J100은 바디 자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루프렉과 통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소재도 같은 느낌이고요. 티저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네요. 거기선 윈도우 라인과 분리된 느낌도 있었는데 위장막에서는 하나로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샤크핀 안테나가 적용된 것도 확인되어집니다. 리어의 모습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거의 렉스턴 리어를 보는 느낌의 덩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장막을 두르고 있기에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작은 느낌은 전혀 안 들죠. 다른 곳은 위장막에 완벽하게 가려져 확인이 어렵지만 테일램프의 모습은 어느 정도 확인되어지는데요. 이 역시 자세히 보면 이 부분 컨셉트 티저 이미지와 동일하게 세로로 세 줄, 가운데 줄은 상하로 분리된 느낌이 똑같죠. 그리고 그 아래 꺾여 들어가는 모습까지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머플러는 수도꼭지 머플러인데요. 컨셉트 티저 이미지에서도 머플러 팁의 디자인은 따로 확인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세부적인 디테일을 살펴보니 일부 몇 개만을 제외하고는 J100 컨셉트 티저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데요. 실내는 아쉽게 이번 위장막에서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쪽에 덮은 위장막 라인을 보니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진 통합형 디스플레이로 추측이 됩니다. HUD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위장막으로 덮여져 있어 추후를 기약해야 할 것 같네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쌍용 자동차의 신차는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쌍용스럽다. SUV 전통의 명가를 되찾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쌍용 자동차가 과연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예정대로 신차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